검사는 정상이라는데 손발은 계속 저리고 화끈거리시나요? 다리 꼬고 앉았다 저린 건 누구나 있어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밤에 양쪽이 저린 분들 얘기입니다. 검사는 괜찮다는데 저린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저림이 그냥 눌린 건지 한번 알아봐야 할 저림인지 집에서 구분하는 세 가지하고 발을 지키는 검증된 방법까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대 출신 한의사 비선치한의원 장동훈입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얘기 하나만 솔직하게 드릴게요. 저림으로 오시면 대개 순환제부터 권해드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순환을 돕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저림 원인은 사실 여러 갈래예요. 그중 자주 놓치는 두 가지부터 갈라볼게요. 이게 단순히 자세 때문에 어느 한 군데가 눌린 것인지 아니면 혈당이나 대사 문제로 말초신경만 전체가 약해지신 건지부터 구분해야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약을 더하기 전에 이게 어떤 저림인지 구분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 구분이 먼저예요. 최근에 손끝, 발끝 먼저 어디가 저린지 확인해야 하나요? 그 어디부터가 사실 첫 번째 단서예요. 끝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특정 한 군데만이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그 갈림길을 같이 잡아 드릴게요. 저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부터 드릴게요. 가장 흔한 건 자세 때문에 잠깐 눌려서 오는 저림입니다.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있거나 팔을 베고 자고 일어났을 때 찌릿하게 오는 거예요. 이건 신경이 잠깐 눌렸다 풀리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압박이라 자세를 바꾸면 보통 1, 2분 안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결이 다른 저림이 있어요. 어디가 눌린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을 때 스멀스멀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도 잘 안 가시는 저림이요. 이건 혈당이나 대사 문제로 발끝까지 가는 말초순환이 떨어지면서 신경 기능이 같이 처지는 경우인데 저는 편의상 이걸 말초순환 부전성 저림이라고 구분해서 봐요. 저림 원인이 이 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주 놓치는 두 갈래부터 갈라놓으면 방향이 잡힙니다. 저림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나이로 넘기기 전에 세 가지만 보면 그냥 둬도 되는 저림인지 한번 봐야 할 저림인지 가닥이 잡힙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언제 저리냐예요. 눌러서 오는 저림은 트리거가 분명합니다. 특정 자세에서 오고 그 자세를 풀면 가라앉아요. 원인과 결과가 눈에 보이는 저림입니다. 반대로 말초신경 자체에서 오는 저림은 트리거가 잘 안 보여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도 발끝이 화끈하고 따끔거립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어 조용해지면 더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양말을 안 신었는데도 쉬는 것 같고 바닥을 밟는 느낌이 한 겹 막을 덧댄 것처럼 둔하기도 합니다. 그 저림 가만히 있을 때 더 또렷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게 말초순환 부전성 신경 쪽의 특징이에요. 눌러서 오는 건 움직이면 풀리는데 말초순환이 떨어져 오는 거는 오히려 조용히 쉴 때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밤에 더 신경 쓰인다는 분이 많으세요. 이 부분은 섬세하게 봐야 하는 구간이에요. 하루 이틀 어쩌다 저린 건 누구나 있어요. 중요한 건 가만히 있을 때 반복적으로 오느냐입니다. 며칠만 메모해 보시면 쉽게 가려집니다. 저림이 올 때 그때 자세가 어땠는지, 자세를 바꾸니 풀렸는지, 시간대가 언제였는지 이 세 가지만 휴대폰 메모에 적어두세요. 진료실에서도 이 기록 하나면 절반은 보입니다. 자세 무관, 감회, 반복이면 한번 봐야 할 저림 쪽에 가깝습니다. 당뇨와 관련된 신경 변화에서는 저림과 따끔거림이 가장 흔하게 먼저 나타나는 감각신호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당뇨를 진단받기 전 단계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수치는 괜찮은데 왜 저리지?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검사는 괜찮다는데 저리다는 부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한 가지예요. 우리 감각신경은 굵기가 다른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가느다란 신경은 뜨겁고 차가운 온도, 화끈거림 같은 걸 담당하고요. 굵은 신경은 진동이나 균형, 발의 위치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당뇨에서 오는 신경 변화는 이 가느다란 신경부터 먼저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흔히 하는 신경 전도 검사는 주로 굵은 신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가느다란 신경이 먼저 상해서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데도 굵은 신경을 보는 검사는 아직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는 괜찮다는데 나는 저리다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검사가 틀린 게 아니라 먼저 상하는 쪽과 검사가 보는 쪽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화끈거림, 따끔거림, 온도가 둔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검사 한번 정상이라고 그냥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말초순환이 떨어져서 오는 저림은 방향이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멀고 가느다란 신경, 그러니까 발끝,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와요. 버스 노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발지에서 멀리 떨어진 종점일수록 배차가 밀리면 신호가 제일 늦게 도착하잖아요. 손끝, 발끝까지 가는 흐름을 한의학에서는 기혈이 끝까지 닿는다고 표현하는데 글자 그대로는 기운과 피를 뜻하지만 임상에서 가리키는 건 가장 먼 구석까지 영양과 자극이 제대로
닿는 상태예요. 그 흐름이 옅어지면 가장 먼 종점인 발끝부터 신호가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끝부터 시작해 위로 번지는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끝부터 무뎌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쪽 손목이나 팔꿈치를 기점으로 한 부위만 저리다면 그건 그 자리에서 신경이 눌른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준은 좌우예요. 이런 저림은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말 신는 자리, 장갑 끼는 자리처럼 양쪽 끝이 비슷하게 무뎌지는 시기예요. 반대로 오른손만, 왼 다리만 저리고 특정 동작에서만 그렇다면 눌림적을 먼저 의심합니다. 양쪽이 비슷하게 발끝부터 올라오면 어떡하나요? 그렇게 양쪽이 닮은 꼴로 오는 게 말초순환 부전성 신경 쪽 특징이에요. 한쪽만 꼭 집어 저리면 오히려 자세성 눌림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좌우를 똑같이 비교해 보셔야 해요. 정리하면 가만히 있을 때 또렷하고 발끝부터 올라오고 양쪽이 비슷하다. 이 세 가지가 겹친다면 한번 제대로 봐야 할 저림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잘못 잡히면 결과가 달라지는 구간이라 이 세 가지는 꼭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양상은 단뇨 쪽만이 아니라 비타민 부족이나 갑상선, 때로는 뚜렷한 원인 없어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감별은 꼭 검사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집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막연하게 만져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방법이 있어요. 가족이 도와주면 1분이면 됩니다. 입 스위치 터치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누우면 가족이 양쪽 발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끝을 손가락으로 1초에서 2초 정도 아주 가볍게 살짝 됩니다.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닿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닿는 걸 느끼는지 매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 군데에서 못 느끼는 자리가 있으면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집에서 비전문가가 해도 병원의 감각검사 잘 맞아 떨어진다고 검증된 방법이에요. 거창한 도구 없이 손가락 하나로 발을 지키는 첫 점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만 더 보태 보세요. 하나는 따뜻한 물과 찬물을 양쪽 발에 댔을 때 구분이 예전보다 흐릿하거나 한쪽이 유독 둔하면 메모. 또 하나는 발바닥, 발가락 사이 뒤꿈치를 눈을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생긴 물집, 상처가 있는지요. 감각이 둔해지면 다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덧나는 경우가 있어서 보이는 걸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발이 유독 건조해서 갈라지거나 예전보다 땀이 안 나거나 좌우 발색이나 온도가 눈에 띄게 다르면 그것도 메모해 두세요. 우리 몸에는 땀이나 혈액순환을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감각신경뿐 아니라 자율신경까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보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뜨거운 물에 발 담그지 마세요 라고 하면 다 못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부탁드려요. 발 담그실 때 물 온도는 손으로 먼저 확인하기, 새 신발은 처음부터 오래 신지 말고 짧게 길들이기, 감각이 둔한 발은 본인이 못 느끼는 사이 상처가 생기는 게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라 이건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혈당은 잡혔다는데 저림은 그대로라면 어떡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외로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신경의 변화는 혈당이 흔들리는 시기에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치가 안정돼도 이미 둔해진 끝쪽 감각은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수치 관리와 별개로 끝까지 닿는 흐름과 신경 자체를 같이 회복하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당뇨에 먹는 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약인데 이 약을 장기간 드시면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12가 부족하면 그 자체로 손발 저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 신경 문제인 줄 알았는데 비타민 B12 부족이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먹는 당뇨약을 오래 드셨고 저림이 있으시다면 비타민 B12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순서에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저림 자체를 다루는 쪽으로도 근거가 쌓이고 있고요. 침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저림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줄었고 그 효과가 치료가 끝난 뒤 상당 기간 유지됐다는 무작위 비교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모아 분석한 결과인데요. 침 치료가 신경이 전달하는 속도를 개선한 쪽으로 유리했고 약물과 함께 갔을 때 효과가 더 분명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보통 3개월 단위로 함께 봅니다. 다만 저림이 오래 진행된 분, 그리고 지금 상태를 어디까지 되돌리길 원하시는지에 따라 3개월을 넘어 더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기간을 딱 잘라 말씀드리기보다 방향만 정확히 잡히면 오래 끌어오신 분들도 둔해진 감각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만히 있을 때 발끝부터 양쪽으로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저림이라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신호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정상이라고 들으셨어도 화끈거림이 반복되면 그냥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저림이 다 같은 원인은 아니에요. 신경이 눌린 문제일 수도 있고 허리나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다른 내과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모든 저림에 그대로 해당된다고 단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세 가지가 겹친다면 내과에서 신경적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순서입니다. 다만 이 신호를 어떻게 읽고 어디에서부터 손대는지는 곁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저림이 이 세 가지에 얼마나 들어맞는지 그 기준부터 한번 정리해서 평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공대 출신 한의사 비선채 한의원 장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